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라크 대 시리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라크는 3무 1패의 성적으로 시리아는 승점 1점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라크는 아랍 상대로 승리를 목전에 뒀지만 극장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아직 첫 승을 올리진 못했지만 한국과 비기는 등 최종 예선 내내 탄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파델과 바이시 등이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제 몫을 하고 있고 후세인과 라신 등 한방을 갖춘 선수들도 위협적입니다. 다음으로 시리아는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탈락이 유력해졌기에 남은 일정에서 침대 경기로 임할 수 없습니다. 최소 3승 정도는 챙겨야 3위권을 노릴 수 있기에 공격적인 경기로 나서야 합니다. 카르빈과 마와스 알소마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출전할 것이고 중원의 하미슈는 공격 작업에 전념할 것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모두 지키는 경기로 승점 1점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득점을 노리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라크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나라 사정상 홈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또한 시리아의 최종 수비가 불안하기에 상대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라신과 후세인 등 돌파와 결정력 모두 좋은 공격진을 가동할 이라크가 첫 승을 따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조에서 5위로 페무페무무입니다. 지난 라운드 아랍에미레이트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첫 승 신고에 실패를 했습니다. 팀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곳은 윗선의 화력이 좋지 않은 곳으로 지난 라운드에서 첫 2득점을 뽑아냈을 뿐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무득점에서 그쳤습니다. A매치 125경기를 치른 압둘자라 의존도만 높아지는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곳은 후방 제어는 어렵지 않은 곳으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대방 역시 공격이 그리 강한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4- 혹은 4-3-3 플랫 아래에서 수비 간격만 잘 맞춘다고 해도 대량의 실점 위기는 넘길 수 있습니다. 별장자는 따로 없습니. 다음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조에서는 6위로 페페무페페입니다. 이곳은 상대팀과 비교를 하게 되면 흐름이 좋지 않으며 지난 4경기에서 1무 3패로 패배율이 높은 곳입니다. 전력 또한 근소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확보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격진 힘이 부족한 곳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고 2선과 3선의 라인에 있어서 공격 가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그나마 이번 조별리그에서 상대보다 2골을 더 많이 적중했으나 상대 수비 실수에 의한 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맞대결 전적에서 잘 버텨주는 곳으로 최근에 5차례 맞대결에서 3무 1패로 진 흡탕 싸움을 잘 가져갔습니다. 상대 공세에 맞서 후방 라인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진을 제어하고 1대다 매치업에 집중을 합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으며 상대를 적극적으로 수세에 몰기에는 윗선의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번 대회 성적 또한 그리 좋지 못합니다. 시리아 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성적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전에 있어서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붙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라크는 최근의 일정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으로 직전 경기에서 UAE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페이스로 하지만 상위권과 승점 차이는 적습니다. 이번 일정 승리를 통해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최근 5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했음은 거슬립니다. 이곳은 전력 우위를 앞세워서 공격적 운영을 시도를 하며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 측면의 부분의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바에시 아둘카딤 조합의 개인 전술 우위를 앞세워서 상대 측면 공략에 성공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이 두 곳에 있어서 이라크는 이를 기반으로 승기를 잡겠지만 최전방 자원 후세인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대목은 아쉽습니다. 앞쪽 자흐라의 전진 배치가 유력하지만 득점력은 만족스럽지 않으며 멀티 득점 기대치는 낮습니다. 측면의 부분에 있어서 수비진의 배후 공간은 노출로 상대 역습을 허용하게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아 이곳 역시 최근 일정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레바논을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허용했으며 이로 인한 연패입니다.
연패 기간에 멀티 실점을 반복했음이 거슬리며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긴 하지만 수비진 불안은 개선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원정 부담 극복이 최우선인 곳입니다. 철저하게 수비적 운영을 통하여서 승점을 노리며 아잔 OS 측면 수비진 경쟁력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쉬운 측면의 공간으로 허용을 수비진 전반의 부분이 흔들립니다. 아우스만을 중심으로 한 중원의 압박 효율성의 저하 문제로 인해서 맞물려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하며 실점 가능성은 짙습니다. 측면 조합을 활용한 역습의 속도 유지 최전방 자원 알소마의 결정력 유지를 통해 저항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시즌 일정에서 실점이 급증하며 8경기를 치르는 동안 17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중한 운영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 공세의 효과적 대응은 어렵고 전 후반 종료 직전의 실점 빈도가 높으며 전체 실점의 50%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제르바이잔 대 룩셈부르크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제르바이잔은 조에서 최하위 팀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지난달 A매치 일정에서 모두 패배를 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월드컵 예선에서도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마흐무도프가 세르비아 상대 골을 넣긴 하였지만 승점을 따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카라에프와 오조비치, 압둘라에프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홈에서 출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룩셈부르크는 탈락이 확정됐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예선을 보냈습니다. 4패를 당했지만 2승을 따냈고 제르손 로드리게스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공격 자원임을 증명했습니다. 챔스에서 메뉴를 떨치며 레알 격파의 선봉장이었던 체이프의 세바스타인 틸리버티는 중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룩셈부르크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접전을 보고 있는데 세바스티안 틸리버티는 룩셈부르크 중원은 원정에서도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룩셈부르크 그러나 신한이의 골이 터지지 않게 의외로 고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하며 바이잔은 카라에프와 마흐무도프를 중심으로 부르크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제르바이잔 최근의 일정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으로 세르비아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3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연패로 연패 기간에 3실점 경기를 반복했습니다. 홈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긴 하겠지만 다양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는 이들의 선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홈 2점을 안고 있지만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서 신중한 운영이 유력합니다. 300을 기반으로 진영을 구축하며 오조비치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압박 효율 저하, 하그베르디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위험지역 장악 어려움이 맞물려 위기를 반복합니다. 측면 열세 또한 쉽게 잡히지 않는 불안으로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쇼프 압둘라에프 일선을 활용한 역습은 전개 완성도로 마무리 집중력 모두 떨어집니다. 득점을 통한 저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곳은 지난 맞대결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일정에서 단 8회 슈팅 시도에 그쳤으며 유효 슈팅은 3회입니다. 찬스질은 만족스럽지 않고 무려 10회의 드리블 허용으로 위기를 자초한 양상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 발목을 잡습니다. 다음으로 아제르바이잔 룩셈부르크 축구 이들 역시 부진한 성과를 거듭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포르투갈 상대로 5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0패로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들이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직전 맞대결 승리를 앞세워서 공세를 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팀은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들이 공격적 운영을 시도합니다. 킬 중심으로 시도를 하는 공격 전개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관건입니다. 상대 위험지역 부근에서 시도라는 부분 전술 완성도는 기대 이상으로 중원 조합의 적극적 공격 가담과 측면의 유연한 움직임을 더해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최전방에 위치를 하는 신한이의 준수한 득점력 역시나 강점으로 꼽히며 상대 불안 공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앙 수비진이 상대 역부에 쉽게 노출되고 있지만 역습 효율이 떨어진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무실점 달성이 가능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16회 슈팅을 시도했으며 이 중 11회가 상대 위험지역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3회 키패스를 기록한 공격 전개 90점의 안정적인 기회 창출로 상대 불안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선보이는 경기력 차이가 제법 큽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홈 2점을 안고 반등을 시도를 하지만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저하, 역습 완성도, 반감으로 공수에 걸쳐 불안을 노출합니다. 아제르바이잔 룩셈부르크 공격 전개 완성도 유지로 다양한 자원의 득점 생산을 통하여서 승기를 잡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상 A조 최약체인 아제르바이잔은
월드컵 예선 최근의 5경기에서 1무 4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룩셈부르크에 1대2로 지고 아일랜드와 1대1로 비긴 이후에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 각각 0대3으로 지고 세르비아에 1대3으로 졌으며 부르크처럼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할 팀에도 지고 강호에는 큰 점수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르크도 최근 흐름이 좋진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4경기에서 1승 1무 2패인 곳으로 바이잔을 2대1로 이긴 이후에 세르비아에 1대4로 졌습니다. 카타르와 친선전을 1대1로 비긴 이후에 세르비아에 0대1 포르투갈에 0대5로 졌습니다. 그나마 부르크가 잘하는 것은 강호를 상대로는 승점을 쌓지 못했지만 전력이 유사한 팀들에게 있어서는 힘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잔은 홈 2경기에서 부르크를 상대로 1무 1패로 열세였습니다. 또 바이잔이 부르크를 이긴 것은 2010년으로 너무 과거의 일입니다. 6번의 맞대결의 결과에 있어서 2승 3무 1패로 부르크가 우세를 하고 상성과 흐름 모두 부르크 팀이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제르바이잔 룩셈부르크 축구와 관련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혹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